종합토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들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발제자 다시 한번 인사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제였죠. 디지털 광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 두 분의 공동 발표였습니다. 먼저 그 발표해 주셨던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의 현혜선 연구위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준비해 주신 노창희 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였죠. 광고 판매 제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네, 발표해 주셨던 호서대 변상규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발제자이신 우리 토바코 강신규 책임연구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토론은 총 6분의 지정토론자가 있으십니다. 네, 먼저 MBN 미디어랩의 강원석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키스디의 강준석 실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아주 비슷하셨어요. 네, 뭐 다른 관계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 스마트 미디어랩 김희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지털 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홍익대학교 엄남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기획 이현정 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6분이시기 때문에요.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7분 내지 8분 정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플로어에 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두 분 발제자님들께 의견 듣는 이런 시간을 하면 아마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들이 아마 일정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5시에 꼭 끝내라고 그러셔서 하여튼 맞춰보 사회자의 뭐 역할은 시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에 올린 대로 우리 MBN 미디어랩의 강원석 팀장님부터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좀 전에 소개받은 MBN 미디어랩의 강원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토론에서 뭐 세부적인 이 뭐 구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7, 8분 동안이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몰랐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제가 좀 뭐 오늘 그 앞에서 얘기해 주신 발표해 주신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뭐 저희 MBN 미디어랩 이제 종편을 비롯해서 뭐 다른 방송사들 지금 현재 쭉 뭐 좀 처해 있는 좀 이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오늘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크로스 미디어랩법 관련된 그 부분이 좀 저희 쪽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올해 업무를 정리를 하면서 방송 광고 시장 연도별 그 매출 추이를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그리고 모든 방송 채널들은 아니고 주요 방송 채널들 지상파 3사, 종편 4사, CJ ENM, 뭐 지상파 MPP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매출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그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부터 이제 올해까지가 되겠죠. 2015년에가 매출이 제일 높았었고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가 잠깐 2021년, 22년에 조금 이제 반등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광고 매출이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뭐 거의 전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정도 매출이 이제 하락을 했었고 올해도 이제 계속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올해는 약 마이너스 6% 정도 이렇게 광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이제 올해가 과연 바닥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고 주변 상황을 봤는데 전혀 바닥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도 심각한 상황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지금 뭐 현재 방송 그 광고 시장은 이런 상황이고, 그 방송 외에 다른 매체들 뭐 대표적인 걸로 직접적으로 경쟁 상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일반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몇 가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유튜브 동영상 광고 매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광고 매출이 연평균으로 이제 17% 정도 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튜브 동영상 광고가 월 평균으로, 연이 아닙니다, 월 평균으로 한 945억 정도 매출을 이제 달성을 했었고, 또 하나 유튜브에 못지않게 오히려 규모 면에서 봤을 땐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그런 매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디지털 5개 매체, 요즘에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매체가 되겠는데, 뭐 여기도 살펴봤더니 5년간 한 연평균 16% 정도 성장을 해서 여기는 올해 월 평균 광고 매출이 유튜브 동영상 광고보다 더 큽니다. 1200억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광고주들이 일반 광고 하면 그 뭐 지상파 TV나 혹은 뭐 종편이나 케이블 TV 이런 걸 떠오르는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나도 한참이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케팅 트렌드, 미디어 플래닝 트렌드가 뭐 이렇게 바뀐 지 한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그 제도는 예전에 그 지상파를 비롯해서 방송 매체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뭐 그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바뀔 기미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도 코바코의 그 뭐 지금 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팀에서 TF를 구성을 하셔서 지상파, 종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종종 미팅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크로스 미디어 랩법 도입을 위해서 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가 그런 논의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뭐 지금까지 논의는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뭐 이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방송 광고 시장의 상황, 그리고 동영상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다른 디지털 관련 플랫폼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감안을 해서 하루빨리 크로스 미디어 랩이 이제 모든 매체들의 좀 더 그 형평성 있는 그런 그런 규제로서 이제 그 작용을 할 수 있게 빨리 이제 도입이 되고 실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강원도 특장님께서는 지금 뭐 현황 설명해 주시면서 크로스 미디어 랩의 어떤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키스대 강준석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저도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런 방안으로 그 제도 변화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고요. 그 다만 그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말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하거나 앞으로 좀 후속 연구를 좀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또는 뭐 제가 약간 들으면서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크로스맵 허용의 그 논리가 크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이용자, 즉 광고주의 편익이 증가하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규제 합리화 측면,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도입되면서 뭐 허용되는 거 외, 그 금지되는 거 외에는 다 허용돼야 되는데 뭐 왜 굳이 이것까지 금지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매출 증대 효과, 그러니까 이런 크로스 미디어 랩 제도 도입을 통해서 어떤 광고 시장, 방송 광고 시장과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의 어떤 그 플러스되는 효과. 근데 그 첫 번째 이용자 편익과 관련돼서는 뭐 하나의 그 플랫폼에서 모든 거를 다 판매를 하니까 이용자 편익이 뭐 어느 정도 증가하는 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도 뭐 굳이 왜 여기만 막아야 돼라고 뭐 다들 동의를 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게 문제인데 결국에 매출 증대 효과인데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커버리면은 또 반대쪽에서 요거를 갖고 반대를 하고, 이게 또 너무 작아버리면은 이게 왜 이거를 하냐. 그래서 이게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 오늘 그 연구가
지금까지는 뭐 말로만 했던 연구들인데 이거를 그 기량화 시켜갖고 그거를 했던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일단 과연 이게 크로스 미디어랩 허용으로 그 다양한 그 광고 상품이 등장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 아까 그 전문가 또는 뭐 광고주세상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만약에 향후에 후속 연구가 됐으면은 지금 현재 실제 크로스맵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광고를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CJ ENM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 광고 뭐 여러 가지 광고 상품을 판매를 할 때 그 허용 그 미디어랩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크로스 미디어랩이 도입이 됐을 때 정말 어떤 그 추가적인 뭐 플러스 효과가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할지를 한번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방송사 입장도 약간 궁금한데 그런 것들도 뭐 혹시 연구된 게 있는지 한번 좀 그 요 인터뷰를 통해서 뭐 하셨는지 그게 뭐 여기 잘 안 드러나갖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미디어랩을 통해서 광고를 판매하는 방송사도 그러니까 뭐 자사 미디어랩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송사가 있고 뭐 코바코를 통해서 판매하는 방송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그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약간 좀 궁금하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변상 교수님 그 발표하신 것에 약간 뭐 궁금했던 거나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 32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 발제문으로 거기 그 뭐지 광고주세상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매우 긍정적이 6개, 긍정적이 44개, 보통이 40개, 그리고 뭐 부정적이 뭐 7개와 매우 부정적이 2개인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뭐 편익이 있다는 거고 있다는 입장인 거고 그 보통은 뭐 사실 편익이 없거나 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부정적은 이게 좀 이게 뭔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50대 50으로 좀 이게 갈려져서 이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부정적으로 뭐 평가를 했으면 왜 부정적으로 하는지 그런 거를 혹시 그 추가적인 질문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그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33페이지 여기 보면은 이게 크로스 미디어랩 도입에 따라서 이게 결국에는 크로스 미디어랩 도입에 따라서 그 뭐지 플러스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그 허가 미디어랩인 뭐 지상파 종편인데 거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플러스 3억 원 거의 뭐 제로나 가깝고 이게 나머지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도입이 되면은 광고 시장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그 약간 연관된 질문들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23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 질문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예전에 관련 연구 같은 걸 하면서 광고주분들한테 뭐 어떤 제도 변화 효과를 물어볼 때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되는 방식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지금 예시를 하나만 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편익만 제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앞에 발제처럼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광고 상품이 개발된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지 그것도 약간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질문에 따라서 이게 답하는 게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사실 41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밑에 표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정말 이게 재밌는 그 결과인 것 같은데요. 여기 밑에 그 컨저인트 분석 결과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카드 4번이 결국에는 크로스 미디어랩 도입이 되고 할인을 해줬을 경우에 이게 그
점수가 7.3이 나온 거고 제일 이게 그 선호도가 높았던 거고,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미디어 랩 도입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방송 광고랑 디지털 광고를 동시에 구매를 했음에도 할인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로스 미디어 랩 도입을 하면서 할인을 안 해준 게 2번이랑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2번은 그 방송 광고만 팔 수 있게 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할인의 효과가 어떤 그 크로스 미디어 랩 도입의 효과보다는 할인의 효과로 이 차이가 난 게 아닌가라는 뭐 해석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강주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크로스 미디어 랩 도입 이후에 뭐 이용자 편익이나 뭐 매출 증대 효과 이런 쪽에 관심을 맞추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따 마지막에 두 분 발제자님들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지정 토론자입니다. SMR 김효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MR 대표 김효라고 합니다. 저희 SMR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MR은 현재 이제 한국에서 지상파 3사, CJ ENM, 종편 4사의 디지털 컨텐츠를 유통하고 광고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튜브나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디지털에서 보시는 방송 컨텐츠에 붙는 광고를 SMR이 독점적으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제가 사실은 이거에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의견이 다르다거나 이럴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 연구자분들의 생각이 고민이 있으셨는지 의견이 있으신지 좀 이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좀 얘기를 좁혀서 크로스 미디어 랩에 대해서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로스 미디어 랩에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최근간에 있어왔던 얘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방송사별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크로스 미디어 랩을 찬성하는 사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점에는 찬성과 반대가 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환경이 좀 많이 변했고, 크로스 미디어 랩이 도입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방송 광고 산업 또는 광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많은 업계의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크로스 미디어 랩이 허용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용이 되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광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이 그러한 환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고를 판매한다는 게 단순히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만나서 광고 청약을 받아내는 게 광고 판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판매라는 건 결국 시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가격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영업 정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광고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광고 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시장에서 특히 이제 방송 콘텐츠들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걱정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우리 업계에 걱정스럽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콘텐츠들이 지금 대부분 유튜브나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뭐 티빙, 넷플릭스 이러한 그 OTT 또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광고도 판매하고 있고, 저희 SMR도 그 부분에 속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콘텐츠 홀더들, 콘텐츠를 갖고 있는 방송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격 정책을 세우고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플랫폼이 없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가 나와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은 플랫폼이 아까 발제자도 말씀하셨던 유튜브에 종속화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국내 플랫폼들은 유튜브에 비해서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칸막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런 논의, 제도 개선 논의 다 필요하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미디어랩이 그 디지털 광고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어떠한 상품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은 이거는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러 가지 미국 시장을 보면 뭐 패스트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수 있다든지 뭐 티빙이나 웨이브와 뭐 합병 얘기도 계속 있고 또 OTT의 광고 상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광고 산업을 보다 근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 논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뭐 저는 그 저희 SMR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고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북미나 유럽, 남미, 동남아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이 패스트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그 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좀 우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희호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지금 클로스 미디어 랩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됐을 때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떤 상품을 과연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고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 문제라든지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이런 제안을 해주셨고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저희가 또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6분의 지정 토론자 중에서 이제 3분의 토론이 끝났고요. 이제 그 디지털 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 광고 신원수 부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처럼 다이내믹 코리아를 확실하게 느끼는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시기가 아마 98년도에 IMF 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든 게 급변했죠. 지금 아마 지금 상황이 그때 준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뭐 논의하고 해왔던 그런 기준이나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그 IMF 때 모든 절차나 기준이나 관습이 다 붕괴됐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아니면 정말로 기본으로 돌아간 관점으로 광고 산업을 다시 해석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광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광고 산업 경쟁력 강화는 매체의 경쟁력 강화와 동일한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체 환경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매체 중심이었다가 이미 해외 매체들이 우리 미디어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소비자들의 시간을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거의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었죠. 그러면 광고 산업에 종사하는 뭐 미디어랩이나 광고 회사나 여기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광고주의 광고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매체를 중심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체들은 어딜까요? 예, 유감스럽게도 해외 매체들이 더 효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든 미디어랩사든 광고주가 원하는 효과가 나는 매체를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법을 어떻게 바꾸든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광고 산업은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져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 광고 효과가 잘 나는 해외 매체를 어떻게 더 잘 다룰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광고 산업의 기존의 그 내수 산업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내수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식품 회사들 지금 해외 매출이 더 많지 않습니까? 화장품 회사들 해외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주와 마찬가지 그 광고주를 따라서 광고 산업도 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그런 광고주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야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로 나갔을 때 어떤 매체를 이용해야 될까요? 예, 해외 매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결국 강화를 우리가 광고 산업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광고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하고 경쟁을 끌어올릴 건가가 지금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논의들을 기존의 우리나라 법 테두리 내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 해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금 같은 이 다이내믹한 시기, 음혹한 시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개념으로 새로 생각하고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매체 같은 경우에 구글이든 뭐 유튜브든 뭐 넷플릭스든 실제로 광고 시스템은 다 셀프 서브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디어 랩뿐만 아니라 광고 대행사까지도 배제하는 시스템을 해외 매체들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준에 묶여가지고 대행사든 미디어 랩이든 매체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서 그리고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까지 다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내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서 모든 법이든 아니면 모든 제도든 같이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갔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광고 산업에 대한 새로운 해석, 뭐 굉장히 큰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 특히 글로벌 경쟁력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우리 국내 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말 새로운 시도, 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홍대 엄남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대학교 엄남현입니다. 프레스센터 오면 좋은 게 화장실 가면 내려다 보이는 덕수궁이 좋고요. 그다음에 영국 성공의 성당을 내려다보는 게 좋은데 오늘은 이렇게 광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이라는 어떤 특별한 세미나에 참여해서 토론한다는 것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앞서 뭐 두 개의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네 분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저는 어떤 관점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 오늘 좀 서울에 대전에 사는데 서울에 와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적어봤어요. 요즘은 말하다 보면 다른 데로 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어온 거 위주로 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고 산업의 진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방송 광고와 디지털 광고의 진흥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서 광고인대가 지난 7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치도 산업진흥법이 있는데 아직도 광고진흥법이 없다는 것은 정부가 광고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광고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을 외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코바코의 어떤 박사님과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신유형 광고비 조사와 유형도를 광고비 흐름도를 조사하다가 생각된 건데요.
광고 산업이 중요한 국가 산업의 한 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방송 광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방송 광고 시장의 매출액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만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는 추정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우리가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로 알고 있지만 미디어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리테일 미디어 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자, 리테일 미디어는 디지털 광고 시장 제3의 물결을 여겨지고 있을 만큼 매해 2자리 숫자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아마존의 경우는 2023년 리테일 미디어 광고가 약 430억, 오늘 하나로 61조 6,620억 원이라는 매출액을 올렸고, 여러분 그렇다면 쿠팡이 작년도에 얼마의 매출액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쿠팡이 2023년 리테일 미디어 광고 매출액이 2023년 지상파 매출액 9,273억보다 많은 1조 이상의 광고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만 추정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수치 역시 단지 추정이고 현재 국내 디지털 광고비에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 주요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야지 뭐 국내 광고 시장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 광고산업진흥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리즈너와이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광고진흥 방안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아마 지난달 광고주협회와 방송협회, 코바코, SBS, MNC가 4개 기관이 조제 유류 및 고열량, 저열량 식품의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자율규제 장치를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아직도 규제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방송광고의 원칙은 허용, 금지는 예외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정말 절실한데,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학회, 광고공부학회, 광고유사 관련 학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학술대 특별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학술대 토론만 이루어지고 실제 액션을 통해서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로스 미디어 플랫폼도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고 한국에 2015년에 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저도 발제도 하고 했지만, 문제는 중간 광고만 정부에서 허용해줬죠. 나머지들은 계속해서 제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런 토론도 중요하지만 액션 플랜을 정확히 세워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제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 아까 좋은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틀리지만 지금은 맞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정책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거나 좀 적극적인 어떤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 생각 크로스 미디어 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크로스 미디어 랩은 방송, 디지털 등 다양한 매체 간 협업을 통해서 전 광고 생태계를 더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하나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매체에 걸친 통합 광고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되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바코 얘기를 하지만 코바코가 국내 유일한 공영 미디어 랩인데, 만약에 크로스 미디어 랩이 허용된다면 보다 경쟁력 있고 경쟁력 있는 미디어 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광고 관련 공익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방송 광고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 또 크로스 미디어 랩 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제 어떤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참 논의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정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초반에 너무 압박을 가해서 그런지 토론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토론이 짧아지고 있는데 우리 오래 기다리신 우리 이현주 국장님 그냥 천천히 아주 길게 하셔도 되니까요. 네,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현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1기획 미디어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오늘 두 분 발제자 분들 의견도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전 대행사에서 일을 하니까 처음에
그 방송 광고 판매 대행에 관한 이 법률 이거를 이제 어린 A 시절에 들여다보고 했을 때 이게 미디어 랩법이라는 이런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교수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에 그 많이 있는 제도가 그 법률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만 해도 방송이 언론으로서 굉장히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미디어였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게끔 방송 광고를 전문적으로 판매 대행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자본의 논리로부터 언론을 보호한다는 정말 좋은 취지의 법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방송 광고의 광고 매출이 전체 광고 시장의 40~50%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판매 대행하는 기관이 다른 매체까지 겸업 판매를 이종 매체를 판매할 경우에 독점적 지위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막았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이게 참 좋은 법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조선시대부터 면면이 내려오던 사관원 제도가 우리 방통위와 그 한국방송광고공사 같은 이게 이런 데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23년 지상파 방송 광고비가 1조, 라디오까지 다 합쳐서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20년 전에 지상파 방송 광고비 규모입니다. 이게 매년 10% 20%씩 뭐 감소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20년간의 물가 인상률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초라한 금액인가를 아실 수 있고요. 게다가 그냥 단순 시계열 분석만 해봐도 10년 뒤면 방송 광고비는 지상파 방송 광고비다 5천억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편이나 케이블을 합쳐도 뭐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디지털 광고비는 전체 광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코바코하고 제일기획이 그 집계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소폭 나지만 디지털 광고 시장은 전체 광고 시장의 약 57%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는 한 7% 정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규제라고 하는 것이 다수가 소수에 위해가 될 때, 또는 독점적 지위가 소수의 지위를 위해를 할 때 그 규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이 되려면 이 규제를 만든 취지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도 의미가 있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랩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 그 규제를 만들었을 때의 필요성과 취지에 맞나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의 공세가 무섭습니다. 저는 광고 회사에서 광고를 직접 광고주에게 셀링을 하는 입장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현실에서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컨텐츠에 유튜브가 광고를 내보내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이나 폭력성이나 뭐 선정성이나 이러한 컨텐츠들의 광고를 우선적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건 뭐 앞에 김리호 대표님이 이제 SMR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하신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유튜브 탑 컨텐츠 탑 1위부터 100위, 뭐 1위부터 50위까지 컨텐츠를 저희가 매월 이렇게 뽑아서 보거든요. 그러면 1위부터 50위까지 컨텐츠의 50%가
방송 콘텐츠입니다. 이 유튜브의 이 알고리즘을 뚫고 이 방송 콘텐츠들이 유튜브의 생태계에 자정 역할을 하는 거죠. 방송 광고의 심의를 거친 굉장히 그 고퀄리티의 콘텐츠들이 이 유튜브의 생태계를 저는 자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튜브에서 어쨌든 살아남고 있는 이 방송 콘텐츠들을 어떻게든 좀 그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크로스 미디어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앞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방송 광고 시장이 놀라울 정도로 크거나 뭐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뭐 롱테일의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논리로 시장이 바뀌어가야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현재 방송은 방송의 논리로 디지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미디어를 열어줌으로 해서 방송이 디지털의 논리로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천억 이하로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건 너무도 자명하고요.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DOOH 시장에 지금 공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전 OOH는 한 10년 동안 7천억, 8천억대의 광고 시장을 보이는 미디어였어요. 그런데 디지털 OOH가 되면서 물론 이 굉장히 좋은 성능의 이런 이 화질의 이런 그 플랫폼의 영향도 있겠지만 네트워크로 묶어서 송출할 수 있게 되고 뭐 순차적으로 송출할 수 있게 되고 소재 교체가 굉장히 쉬워지고 프로그래매틱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디지털에 맞게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광고주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런 그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업체에게도 디지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크로스 미디어에 대한 판매 법안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이런 이제 저는 뭐 현업에 있긴 하지만 이제 법안을 만드시는 분이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정책의 변화가 과연 산업이나 어떤 특정 기관에 또는 해가 되지 않는지 방향이나 속도 측면에서 올바른지 이거는 지상파를 판매 대행하는 업체하고 종편을 판매 대행하는 업체가 크로스미디어를 했을 때 영향력은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렇지만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덧붙여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정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체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이 57%, 지상파 7%. 진짜 심각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가장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디지털 논리로 방송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 크로스 미디어 랩이 이제 필요한 그런 이유를 좀 단적으로 좀 표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정 토론자 6분 토론은 이제 마무리됐고요. 혹시 아까 제가 너무 압박해서 말씀 못하서 이런 토론자 계시면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럼 플로어에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의견도 좋고요. 어떤 뭐 질문도 좋습니다. 네, 예, 본부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를 좀 마이크를 갖다 드렸습니다. 마이크를 좀 예.
네, 저는 일단 코바코에 있는 광고진흥본부장이고요. 예,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 예, 발제도 예,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다르지는 않은데요. 저도 이제 데이터를 한번 조금 보면 저희가 전체 방송 광고 시장이 딱 1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광고 시장은 반으로 줄었어요. 일단 데이터적으로는 지상파 내지는 방송 광고 시장은 감액 추세가 너무나 가파르고요. 거기에 비해서 디지털 미디어 광고 시장은 약 10년 동안 한 4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고, 이 코바코랑 미디어 랩을 이렇게 보면은 코바코는 공영 미디어 랩입니다. 그냥 일반 민영 미디어 랩과 성격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을 뭐 더 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공영이다 보니까 KBS, MBC 뭐 내지는 EBS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딱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결합 판매 비율도 훨씬 더 다른 SBS 관련한 것보다 더 높게 진행을 해야 되고, 뭐 관련한 광고 산업에 대한 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 주어진 부분이 더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영 미디어 랩이랑 민영 미디어 랩이랑 동일선상에서 놓고 판단하기가 역시 또 어렵다. 그리고 지상파든 종편이든 다 각 1사1랩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어떠한 방송사의 어떤 랩을 대행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NBA나 TV조선이나 뭐 JTBC도 자기네 1사1랩을 해서 하는 거지, 다른 뭐 디지털 현황에서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칸막이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더 이상 다른 부분을 사업자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상파 방송 아까 현재는 이제 랩의 미디어 랩에 대한 특성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제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 획득을 하는 데에서 단순한 현재의 어떤 비율만 가지고 내지는 수치만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 광고 시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거, 거기에서 지배적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 자체가 이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 뭐 나스미디어라든지 이런 데가 제가 보니까 21년도긴 하지만 취급고가 이미 8천억이 넘었습니다. 예. 뭐 저희 일반적인 공영 코바코가 2개 매체 뭐 3개 매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 자체를 규모 자체를 넘어설 수 없고요. 거기 이번에 직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저희 코바코가 아마 전체 다 합쳐도 랩만이 아니라 이런 광고 산업 진흥을 함에도 불구하고 300명 정도가 돼서 인력적인 측면이나 규모적인 측면이나 거기에서 대응하기가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지상파의 시장 경쟁이 지상파 내도 있지만 당연히 뭐 케이블, 뭐 종편,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제 OTT까지 그리고 OTT도 해외의 어떤 사업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이 거대한 시장이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매체에 대한 어떤 시장이라기보다는 지상파도 지상파의 콘텐츠 시장으로 모든 것이 다 변했기 때문에 매체의 칸막이로 된 어떤 광고 판매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사망 선고가 이미 된 어떤 제도적인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체에 따른 광고 판매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흐름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어떤 광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여기 제일기획에서 나오신 국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만약에 그런 게 된다라고 하면 지상파 콘텐츠가 사실 OTT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중요한 핵심적인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화하든 뭐 쇼츠로 하든 다양한 어떠한 그 유통으로서의 시장 내지는 유통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아까 뭐 저기 품목에 대한 규제 뭐 여러 가지 그 유형에 대한 규제, 광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거래에 대한 규제 자체도 뭐 시장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디지털 매체 하에서는 그 흐름을 더 이상 막거나 칸막이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주문을 좀 제가 해드리면 물론 이제 정책 당국자의 어떤 역할도 필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시장이라든지 관점을 새로이 달리해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열심히 그 관련한 제도 개선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무지하게 좋은 말씀해서 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또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우리 저 발제자님께 두 분 다 말씀 다 해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네, 질문이 하나 있었어 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키스디의 강준석 박사님께서 이제 자사 미디어 랩하고 코바코에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미디어 랩 간의 방송자 입장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이 다르다는 부분이 어디에서 다르냐가 조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 미디어 랩이냐, 뭐 코바코 미디어 랩이냐는 결국 방송사의 직접 판매 허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정책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로 인해서 개별 방송사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미디어 랩의 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에 개별 방송사의 유불리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방송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규제를 좀 풀어줘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달라는 것에는 공통적이라고 보고 결국 그런 규제가 없어져야 그게 랩이든 뭐 개별 방송사든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혁신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크로스 미디어 제도도 광고 정책 전반이 혁신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에는 공통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원수 부회장님하고 이제 SMR의 그 김유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정말 공감하는 게요. 광고는 그냥 내수 시장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계가 결과적으로 광고가 경기의 외부성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글로벌 플랫폼도 확산되고 있고 한류에도 편성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광고가 내수 산업의 한계를 극복해서 글로벌 산업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에 대한 실험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산업 내부적인 동의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광고주 입장에서도. 그래서 혁신 시도를 위해서라면 관련된 규제라든가 제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꽉 짜여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산업에 있는 많은 분들이 모든 거 없애놓고 백지부터 좀 시작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규제를 풀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적어도 그럴 경우에 혁신 시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례라던가 뭐 예외 규정으로라도 조금 풀어주는 좀 이런 도전적인 어떤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비단 크로스미디어 랩이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사실은 저희 연구의 취지이자 사실 코바코로서는 크로스미디어 랩이라는 게 되게 오랜 또 숙제인데 뭐 다른 정책 과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명확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연구의 기본 취지를 다시 재차 강조해 드리는 것으로 제 코멘트를 가름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이제 광고 시장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되게 조금 뭐 흥미롭다면 흥미롭고 역설적이면 역설적이게도 OTT 시장이 초반에는 굉장히 유료 구독 모델로 자리 잡을 것처럼 됐지만 결국은 지금 광고 시장에 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시장이 디지털 대전환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게 미디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 아직 광고진흥법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큰 모멘텀의 시기의 광고 시장의 중요성이나 그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 사실 굉장히 좀 꼬여있는 것들이 많지. 예를 들면 뭐 코바코의 위상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한혁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물론 토론자분들께서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로스 미디어 랩을 도입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많이 늦었고, 그리고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실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소폭 있다고 생각하지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스 미디어 랩 제도는 조속하게 좀 도입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규제 개선이라는 명분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러한 것들을 당위적으로 얘기할 경우에 좀 설득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극복하고자 천하선 박사님께서 해주신 그런 여러 뭐 전문가 인터뷰라든지 그런 요소요소의 그 조사들을 했고, 그 변상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어떤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좀 잘 증명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연구가 이 제도 개선의 어떤 좀 굉장히 유의미한 물증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바코 강신규입니다. 저는 오늘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좌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상세한 이제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질문, 그것들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병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문가 인터뷰, 첫 번째 발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제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거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방송 광고, 디지털 광고 생태계가 독자적으로 성장해서 물리적 융합이 어렵다. 둘째는 크로스 미디어 랩 도입이 디지털 광고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고 방송 광고에도 아주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광고주에는 일부 편익 줄 수 있다. 이거 정도인데,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왜 크로스 미디어 랩제를 하려고 그래?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크로스 미디어 랩제 이야기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연구진이나 코바코 공식 의견과는 아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장 내에 매체관 균형에 이제 크로스 미디어 랩이 큰 영향을 못 줄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아예 논의를 새롭게 한번 다시 바꿔서 해보자. 이 랩제 도입이 영업 관점에서 뭔가 다른 매체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보다는 시장 내에서 어떤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걸로 한번 보면 안 될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로스 미디어 랩이라는 말 자체도, 용어 자체도 이제 너무 편을 가르는 논의인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용어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는 광고라는 거를 묶어서 경계 없이 하나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오늘 신원수 부회장님이나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학계, 업계, 정책기관, 디지털 방송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 세 집단이 상호 협력하고 그 다음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천혜선 박사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향후 전체 광고 시장 생태계 구축의 방향성, 발전 방안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그리고 왜 코바코가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저희 뭐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적 역할을 강하게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크로스 미디어 랩제가 유일한 답일 수는 없습니다. 광고 산업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바꾸는 유일한 답일 수도 없고, 어떤 분은 코바코가 방송 광고 시장도 못 바꾸면서 디지털 전체 광고 시장을 어떻게 바꾸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이렇게 좀 열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어떤 그 자리가 크로스 미디어 랩이라는 걸 경유해서 우리가 결국은 광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좀 뭔가 본격적인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여섯 분의 토론자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말씀드리고요. 예. 그중 일부 이제 제가 우선 그 답변을 드려야 되는 우리 강준석 박사님이 질문이 4개나 하셨는데 그 대해서 하나를 드리면은
예. 일단 그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긍정적, 부정적 뭐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했던 긍정적 좀 썰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에 대해서 왜 긍정적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그거 대신에 이제 장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대답을 이제 제가 받았죠. 복성답을 그 위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 추가적인 보너스라든지 뭐 모바일 상품, 온라인 상품 신뢰성 향상이라든지 뭐 전문 서비스 제공 등등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시장이 왜 오히려 축소하냐? 축소하면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이제 광고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답변한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요인을 이제 분리하는 건 우리 연구자의 그 역할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적어놓은 것처럼 지금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이런 효과가 다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중에서 그걸 빼고 크로스 미디어랩 효과는 얼마가 될 거냐? 이건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는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전문가들에게 이제 그 크로스 미디어 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외에 다른 설명을 했느냐? 예, 설문조사에 보면 전반적으로 크로스 미디어 랩이 뭐다라는 설명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대부분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 너무 지나치게 자세히 하면은 마치 답변을 약간 우리 전문 용어로 구걸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주 드라이하게 일단은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강 박사님께서 이제 카드별 점수 이제 카드 분포를 보고 점수를 보고 이렇게 추론을 좀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간단한 카드 6장이지만은 차원으로 보면 이게 4차원입니다. 이게 이 석성이 4개이기 때문에 4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로서 4차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카드 2개만 보면 그렇지만 또 나머지 카드 비교하면 또 답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국 추론하는 게 제가 이제 했던 이 회계분석 결과가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평균값, 아까 강 박사님 추론하신 그거의 그 4차원에 대한 평균값이 요 제가 이제 베타 1에서 베타 4까지의 변수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익성의 역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이제 한 분께서 이제 그 규제의 취지, 미디어 랩법에 대한 규제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디어 랩법을 만들었을 때 분명 공익성을 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뭐 해외 미디어 랩법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제 봤던 자료는 그럼 해외는 어떤 방송사가 미디어 랩을 파느냐 아니면 자체 판매하느냐 이런 현황 데이터를 제가 쭉 봐왔는데 그걸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좀 공익성 굉장히 중요시하고 유럽의 법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PPL이라든지 중간 광고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좀 묶어놨다가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특히 PPL 같은 게 풀 때 미국의 유럽의 그 오디오 비디오 뭐 무슨 그 가이드라인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우리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거 역시 이제 해외 그 사례를 보니까 유럽에서도 하고 있는 게 제가 법은 보지 않았지만 현황을 보니까 방송사가 어떤 미디어 랩을 반드시 통해서 팔아야 된다는 의무보다는 자기들이 그 광고 판매 조직을 가지는 게 더 유리하면 가지고 아니면 미디어 랩을 통해서 그 구매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사례를 우리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받아들여서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아날로그 TV를 열등제라 불렀고요. 디지털 TV를 우등제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열등제에 대한 규제 완화, 그걸 특히 이제 그 케이블 방송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쪽은 규제해서 완화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있었고요. 지금 뭐 디지털 TV를 디지털 미디어에 비해서 뭐 열등제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OTT 시장에서 이제 또 패스트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특히 패스트가 지금 좀 특히 유럽에서 미국에서 잘 되는 바람에 아마 광고 시장 압력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방송 시장이 점점 광고 시장이 점점 줄어들면은 이 공익적인 역할을 그나마 담당하고 있는 광고 시장이 그만큼 방송 산업이 줄어들면은 공익성을 위해서 미디어 랩을 잘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공익적 효과가 줄어드는 그런 규제 역설이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조금 더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면 미디어 랩 그러니까 그 크로스 미디어 랩뿐만 아니라 미디어 랩법 자체에 좀 근본적인 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코바코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방송사의 광고만 팔 수 있다. 또 다른 미디어 랩도 그렇다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일반적인 목적이라면 미디어 랩의 모든 광고를 다 팔 수 있는 게 맞죠. 만약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만약 이 광고 시장이 떴다 그러면은 허가 미디어 랩 사회에서도 굉장한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은
좀 더 지금하고는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 장기적으로 지금 이런 크로스 미디어를 도입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 굉장히 효과가 없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규제가 좀 강화되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쟁이 좀 강화돼서 장기적인 효과는 좀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 이런 주제로 우리 방송학회와 광고학회가 공동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방송 광고, 뭐 디지털 광고 이게 뭐 각기 다른 생태계에서 이제 생존하는 그런 광고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뭐 다들 이 광고 시장이 어렵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거로 믿습니다. 여기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특히 뭐 다시 말하자면 방송 광고, 디지털 광고 함께 상생하기 위한 이런 모든 전략들이 오늘 두 주제 네 분의 발제자 선생님 그리고 6분의 토론자 선생님 통해서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방송학회 최수중 회장님과 방송학회 최홍준 회장님과 광고학회 최재성 회장님 이게 이제 크로스 미디어 랩뿐만이 아니고 크로스 학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결국 저희가 따로따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방송학회와 광고학회가 이런 정말 의미 있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이런 기획을 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굉장히 어느 세미나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후원해 주신 코바코에 감사 또 드려야 되겠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계속 자리해 주신 우리 오광엽 본부장님 그리고 이정 국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사실 제일 또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곽기태 총무사님. 아까 사진도 못 찍으셨는데 사진 찍으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이런 기회로 저희가 아까 정말 우리 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제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저희가 말로만 했던 이런 내용들이 액션으로 결실을 맺기 그런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